여러분, 지금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 승인 난 지 이제 겨우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고 방이 5개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나오면서 가격이 9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고 실거주로 보셔도 충분하며 전세를 끼고 접근해도 구조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물건을 놓치신다면 이 정도 조건의 아파트를 이 가격에 다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물건의 권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융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15기에서 진행되는 2025 타경 8700 사건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6 남서울 1스테이트 208동 제10층 제1002호 아파트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며 대지권은 75.38222.8형평, 건물 면적은 150.7245.59평입니다. 감정가는 15억 3,500만원이고 3회차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64%인 9억 8,24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9,824만원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6년 3월 18일 수 1000로 진행되며 1차 2025.12, 35억 3,500만원 유찰, 2차 2026.01, 28 12억 2,800만원. 유찰 이후 이번 3차에서 9억 8,240만원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는 2025.02, 18 부동산 임의경매로 접수되었고 청구 금액은 2억 478만 5,972원이며 소유자는 25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형님 채널 스타일대로 이 물건이 왜 15억대 시세 구간에서 9억대로 내려왔는지, 권리에서 걸리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회수되는지까지 흐름대로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 물건인 아파트의 구조와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6번지에 위치한 남서울 1스테이트 208동으로 단지 중앙부에 자리 잡은 동입니다. 도로와 직접 맞닿지 않은 안쪽 배치라 소음 영향이 크지 않고 동강 거리와 조경이 잘 확보되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위치입니다. 단지는 대단지 규모로 관리 상태가 안정적이며 사용 승인 후 약 10년 정도 경과한 비교적 신축급 아파트로 기본적인 주거 성능과 설비 수준이 준수합니다. 이 물건의 구조를 보시면 전용 약 45평대의 대형 평형으로 방이 5개, 욕실 2개 구성입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침실이 분리된 구조라 가족 구성원이 많아도 생활 동선이 겹치지 않고 주방과 식당이 분리된 형태로 수납과 동선 활용이 좋습니다. 전면과 측면에 발코니가 다수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확보되어 있으며 각 침실의 크기도 균형이 잡혀 있어 실사용 면적 체감이 큰 편입니다. 요즘 신규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방 5개 구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부모를 모시는 세대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평면입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금천구청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1.2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약 18분 소요되며 금천구청 생활권에 속해 행정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 학군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대형 병원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이 가까워 일상생활 편의성이 높고 대로 접근성이 좋아 차량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철도와 도로가 인접해 있으나 단지와는 녹지와 완충 공간으로 이격되어 실제 거주 시 체감 소음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물건은 화려한 투자용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입지와 구조를 갖춘 아파트로 전세를 끼고 접근해도 자금 구조가 성립하고 장기 보유 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 물건의 살아있는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은 2016년 9월 매매로 이전되었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3일 설정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으로 그 이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번 경매로 모두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가압류, 임의경매 신청, 가처분 등 여러 개 권리가 있지만 이번 매각으로 전부 소멸됩니다. 실제 배당표를 확인해보면
근저당권자들은 대부분 전액 배당을 받았거나 소멸 처리되었고 일부 채권에 대해 미배당금이 존재하나 이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구조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즉 권리관계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으며 현장 방문 당시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2호의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외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 가족 점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임차인 명도 리스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명도 구조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본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권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이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나 임차 보증금 부담은 없고 점유 역시 소유자 측 점유 가능성이 높아 권리와 임차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서 본 물건을 1주택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아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보유한다고 가정한 금융흐름 시나리오입니다. 본 물건의 낙찰가는 9억 8,240만 원이며 서울 지역이므로 10.15 대책 기준에 따르면 물건의 매매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15억 원 이하의 낙찰가이면 최대 6억 원으로 딱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LTV 4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금은 약 3억 9,296만 원이며 나머지 60%인 5억 8,944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투입됩니다. 본 물건은 건물 면적 150.72평방미터로 전용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되며 이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모두 합해서 약 3,438만 4천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과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총 3,538만 4천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입되는 총 자기자본은 매입잔금 5억 8,944만 원의 취득세 및 부대비용 3,538만 4천 원을 합한 약 6억 2,482만 원입니다. 금융비용을 살펴보면 은행 대출금 3억 9,296만 원의 연 4% 이자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은 약 1,571만 8천 원, 월 기준으로는 약 131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기자본 6억 2,482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연 4%로 계산하면 연간 약 2,499만 원, 월 기준 약 208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합산하면 본 물건을 최저가로 낙찰받아 보유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총 금융비용은 약 339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포함한 총 투자금은 10억 1,778만 원입니다. 즉, 이 물건은 단순히 낙찰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월 339만 원의 금융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실거주 가치나 향후 시세, 회복 가능성 또는 전세 세팅을 통한 자금 회수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전세를 놓게 된다는 가정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전세 매물을 확인해 보시면 동일 평형 기준으로 전세 8억 5천만 원 선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을 최저 입찰가인 약 9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총 매입 원가는 약 10억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8억 5천만 원에 맞춰놓게 되면 실제로 제 돈이 묶이는 금액은 약 1억 6,7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적용해보면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70만 원 수준이고 이를 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5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서울에 방 5개짜리 대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전세를 활용할 경우 실제로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약 56만 원 수준에 불과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물건의 핵심이고 왜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물건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이제는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보유한 뒤 매도한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물건은 남서울 1스테이트 151호 대형 평수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매도 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최저가 9억 8,240만 원에 낙찰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은 대형 평수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하여 약 3,5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세 8억 5천만 원으로 세팅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자기자본 약 1억 6,700만 원에 대해 연 4% 기준으로 계산한 3년간의 금융기회비용이 약 2,013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실질적인 총 투자 원가는 약 10억 3,791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후 3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감정가 수준인 15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낙찰가 기준 전체 양도차익은 약 5억 5,260만 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물건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차익 전부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세금 계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약 1억 2,0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실거주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 특례공제가 아닌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 2%씩 3년 보유에 해당하는 총 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인정됩니다. 이 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은 약 2,29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결과적으로 매각 대금 15억 3,500만 원에서 취득원가와 보유비용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두 차감하고도 약 4억 7,4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게 되며 전세 세팅 기준으로 실제 투입한 자기자본이 약 1억 6,7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약 28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1주택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했을 때 실거주 없이도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것이 바로 경매가 왜 돈이 되는 시장인 이유입니다. 이런 물건, 이런 구조, 이런 계산을 혼자서 다 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돈 되는 물건을 남들보다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째, 일반 공개 전에 멤버십 전용으로 선별한 진짜 돈 되는 경매 물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헷갈리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 분석, 임차인 구조, 자금 계획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전 기준으로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강의를 팔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 가능한 분들과 연결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움직이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로 속이지 않고 구조로 설명하는 진짜 경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